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요즘 퍼지고 있는 이 식량 위기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식량 위기 조짐은 중국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포크 타임스 4월 2일자 기사는 중국 곳곳에서 패닉 바잉, 즉 식량 사재기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제니퍼 쟁이라고 하는 분은 트위터로 중국 공산당 문서를 공개했는데요. 앞으로 3개월 내지 6개월 내에 식량난이 닥칠 수 있으니 잘 준비하라는 내용입니다. FAO, 즉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농업기구도 식량난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6일에 보도자료를 내고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잘못 대응할 경우에 한두 달 안에 식량난이 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수송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요. 식량 수출국들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3월 28일까지 내려졌던 쌀 수출 금지 조치, 이것을 제가 이게 4월 3일에 확인을 했는데 아직도 풀지 않고 있고요. 쌀 수출은 캄보디아도 제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또 이 밀의 경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나라들이 이 밀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인데, 이 나라들이 각자 방식이나 기간은 다르지만 밀 수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식량 위기는 얼마나 사실일까요? 먼저 절대적인 수량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소비량에 비해서 충분한 양이 비축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충분한 양이 비축되어 있다면 식량 부족은 일어나지 않겠죠. 쌀의 경우에 전 인류가 1년간 소비하는 물량이 4.9억 톤인데요. 2020년의 경우에 세계 비축량은 거의 1.6억 톤에 달합니다. 거의 그러니까 4개월치가 비축되어 있는 거죠. 여기 그래프 보고 계시죠? 빨간색이 쌀 비축량인데요. 2006년에 8천만 톤 수준이던 것이 꾸준히 증가해서 2019년에는 1.6억 톤으로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아무튼 4개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은. 밀 비축 상황은 어떨까요? 2019년 세계 밀 소비량은 7.5억 톤인데요. 비축량은 이 그래프에서 파란색 선입니다. 거의 3억 톤이죠. 그러니까 약 5개월치가 비축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평상시라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 사실은 너무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왜냐하면 비축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비상 상황이 된 거죠. 크게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첫째는 공포입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식량을 사재기하면 갑자기 식량 부족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수요의 급격한 증가가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식량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공급 측면인데요. 이것은 수송망입니다. 어딘가에 이 식량이 쌓여는 있는데 수송이 안 되는 거죠. 수송이 원활하다면 식량이 어딘가에만 존재하기만 하면 사다가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공항과 항구가 폐쇄된다면, 또는 트럭과 선박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 식량 공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발적인 요소까지 반영한 수급 상황이 어떤지, 그것은 가격을 봐야 알 수가 있겠죠. 쌀의 가격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이 그래프는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형성된 쌀 가격인데요. 선물거래소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의 상황이 어떨지를 미리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또는 수요자들이 예측을 해가지고 가격을 형성하는 겁니다. 4월 6일 현재 쌀 45kg당 14.65달러. 45kg인 이유는 이게 파운드 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다. CWT라고 하는 단위로 되어 있는데요. 아무튼 킬로그램당으로 하면 397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점이었던 3월 9일 시점으로 돌아가 보면 12.74달러였어요. 그러니까 약 한 달 만에 15%가 오른 거죠. 제법 많이 올랐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밀값은 어떨까요? 밀값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그래프인데요. 4월 7일 현재 부쉘당 550달러입니다. 이것은 3월 16일 498달러보다는 10.4% 높아진 가격입니다. 그러나 3월 25일에 580달러보다는 5.2%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3월 25일부터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군요. 쌀과 밀,
이 두 가지 식량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아무튼 글로벌 시장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쌀은 상당히 값이 올랐습니다. 식량 대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뭔가 평소와는 상당히 다른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반면에 밀값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수급이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수요가 줄어서 값이 더 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국제시장 상황인데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쌀의 경우는 국제시장 상황하고는 상당히 차단이 되어 있죠. 어느 정도 재고가 쌓여 있는지가 중요할 겁니다. 국내적으로. 제가 가진 최근 자료는 2018년 말인데요. 네, 농축수산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만은 한국인의 연간 쌀 소비량이 482만 톤입니다. 그런데 2018년 말 쌀 재고는 144만 톤이에요. 아마 근데 이거는 현재 상황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즉 연말이면 3.6개월 정도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어딘가 창고에 저장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나라 쌀 시장은 국제시장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채 이런 패턴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쌀이 부족한 적이 없었죠. 오히려 남아서 걱정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쌀 부족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밀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밀 상황, 라면이나 빵은 모두 밀가루로 만들죠. 그런데 러시아,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들이 밀 수출 제한에 나섰으니까 걱정도 되죠. 하지만 이 농축수산신문의 보도에 따르면요, 그것도 당분간은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분 업체들이 9월까지 선물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즉 밀을 들여올 계약들을 미리 다 체결해 놨다는 거죠. 가격이 어떻게 변하든 9월까지는 밀을 정해진 가격으로 수입할 수 있다, 이런 상태인 겁니다. 9월 이후에도 밀 시장이 요동을 친다면 물론 그때는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합하자면 이렇습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 식량 대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공포심인데요. 갑자기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서 평소에 몇 배씩 사재기를 하면 일시적 식량난이 초래될 수 있는 거죠. 그건 예측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에도 보면 잠시 그런 이 식량 위기와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었거든요.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조짐이 드러난다, 그런 지표의 변화가 있다면 제가 시청자님들께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